익숙하지만 낯선 작품.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살라자르라는 인물입니다. 살라자르의 애국심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명분 없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해적을 잡는 해군으로 나와요. 어째 보면 이제 선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하는 행위가 해적을 뭐 교화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죽음으로써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런 정의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괴물이 되어버리거든요. 폭력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더한 폭력이라도 괜찮다는 역설을 풍자한 것입니다. 작가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상의 억압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성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만 결국 비이성적 방법에 빠지는 인물들. 이런 폭력의 이중성이 김연엽 작가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들 그런 것들을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뒤틀린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면서 제가 작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통일관 앞마당에는 한국 전쟁 당시 활약했던 대표적 무기 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이 비행기입니다.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거의 뭐 10대 1. 요 한 대면은 적군의 전투기 10대를 갖다가 10대 정도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요거 미사일이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가 달려 있거든요. 네, 이게 유탄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장비를 적든 준비를 잡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저 양쪽에 하나씩 있군요. 아이고. 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그 말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그 폭력성이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진짜. 친근한 캐릭터인 마리오는 원래 배관을 고치는 직업이지만 게임 속에서는 온갖 물건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은 가슴에 칼을 꽂고 다닙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폭력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전쟁 무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당시 첨단 기술이었던 열추적 시스템을 갖춘 무기입니다. 계량학고 유도탄인데 아까 이 보시는 나이키 미사일 같은 경우는 고고도에 있는 걸 잡는 거고 여기는 중저고도에 있는 적기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고고도는 주로 폭격기가 있을 거고 중저고도는 직접 타격하는 전투기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네요. 적의 공중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 위치 추적 기술로 만든 무기입니다. 오늘날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처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가고 이런 게 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술이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이제는 거의 아무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된 거네요. GPS 참. 같이. 예전에 미사 대전 당시에도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나중에 바뀌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만들어졌는 그런 기술들이 다 변화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아수라는 무기를 통해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만연한 폭력의 얼굴 말입니다. 김현엽 작가에게 이곳 무기 전시장은 가끔 장난감 모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 전시장을 디오라마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오라마 작품들은 보면은 어린아이가 병정놀이를 하듯이 그 인물들이 놀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 하는 전쟁놀이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전쟁에 나서지만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기만 합니다. 폭력과 침략의 상징인 사무라이, 독일 병정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생각해보면 전쟁의 장본인들은 모두 희극적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많은 걸 포장하지만 결국 폭력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비극이죠. 전쟁에 많은 그 이념을 넣고 거창하게 말하지만은 굉장히 하찮은 폭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한가운데 자리 잡은 김현엽 작가의 작업실. 작가의 작업 방식은 주로 장난감들을 재조합하여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슈퍼맨을 만들고 있네요. 이게 슈퍼맨을 형상한 건데 망토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루미늄을 구부려서 이렇게 망토 모양을 만드는 건데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좀 역동적이게 더 이렇게 쾅 찍히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실 뒤편에는 작가의 비밀 창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장난감이 3,000여 점이라는데요. 익숙한 모습의 장난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작품들이 전쟁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인데, 전쟁이나 폭력에 대해서 표현한 작품들인데, 무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 작가의 초기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에는 폭력성을 주제로 선택한 작가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폭력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저 외할머니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할머니가 근데 이제 6.25를 겪으신 세대다 보니까 전쟁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되게 전쟁의 참혹성에 대해서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경화제를 뿌리는 것으로 작품이 완성됩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저렇게 되면 이제 작품이 마무리된 작품이죠. 슈퍼맨은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핵이나 원자력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게 터졌을 때, 일본 후쿠시마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체르노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오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좀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문명 발달의 핵심적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관이 독특한 부산 장난감 박물관.
이곳에는 소장한 5만 점 가운데 2천 점의 각종 장난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엽 작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가끔 이곳을 방문합니다. 밑에 바퀴가 있어가지고 얘가 혼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로봇 팔도 움직이고 볼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그렇죠. 대박. 와, 대박. 1960년대 미국에서 출시된 최첨단 로봇 장난감입니다. 아, 이거 막 여기도 돌고 막 진짜 오만 부분이 다. 팔도 좀 움직이고. 창의력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인가 봅니다. 선반 위의 장난감들 가운데 김현엽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곰인형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모양이 곰인형을 기계 요소, 뭐 기아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네.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아, 감사합니다. 톱니바퀴와 쇠붙이로 만든 인형은 지치지 않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약간 쉬고 있는 이제는 약간 그런 태엽이 이렇게 딱 끝나서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거를 좀 연출한 거거든요. 톱니바퀴 인형은 휴식과 명상이 필요한 현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난감 박물관장님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까가지고 한번 김현엽 작가의 톱니바퀴 주제에 어울리는 소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태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넣었는데도 확 뭔가 달라지고. 좋아 보이나요? 예. 톱니바퀴가 쌓이면서 시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아, 이게 배치를 하면은 네. 와, 뭔가 시간 속에 아니고. gat혀 있는 네. 시간 속에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꽉 짜여져 있는 그 예. 틀 속에 있는 예. 여기서 이제 얘들을 써서 집어넣으면 어떤 느낌일까? 또 듣고 나면 톱니바퀴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작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텅 빈 텔레비전 박스의 배치를 시작하자 간단한 소품들이 중요한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약간 얘가 뭔가 얘한테 뭘 예. 하라고 하는 약간 멈추지 말라고. 얘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를 푸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쉬고 싶고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톱니바퀴 인형 왠지 더 힘들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쉬고 싶지만 기어 구조도 그렇잖아요. 얘가 멈추고 싶어요. 옆에가 돌아버리면 같이 억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쉬고 싶지만 누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도 쉬면 안 되겠다 이런 강박증이 생기면서 휴식을 굉장히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슬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낯선 곳에서 작가를 만났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김현엽 작가. 그는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나의 또래 청년 작가들은 아직 작품 판매나 전시로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평일이나 낮에 이럴 때 시간 날 때는 알바를 해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벌고 그걸로도 재료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밤에는 작업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생활비와 재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청년 작가 김현현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되게 힘들다고 하죠. 요새 너무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게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너무 입구가 좁다 해야 되나? 다들 힘들어하죠. 그냥 막막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청춘의 삶은 곧 전투입니다. 멀리 내다보려고 하지만 삶의 무게는 청춘의 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작품에 청춘살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년배 청년들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게 한쪽 벽에 자신의 작품도 걸어두었습니다. 청년투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회, 이제 요즘 시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제 청년들을 표현한 작품인데, 이제 유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검을 들고 열심히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기 세대의 고민을 담고 있는 현엽 작가.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응원하지 못하는 사회를 작가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도 이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 말고 또 다른 엄청 많은 스펙들을, 그 과도한 스펙들을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일종의 또 다른 폭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8개의 다리는 과잉 스펙을 의미합니다. 2개면 충분한데도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얼굴 주위에 덕지덕지 붙은 소품들은 그런 부담을 짊어진 청춘의 자화상입니다. 이곳에서 김현엽 작가의 9번째 전시가 열렸습니다. 총 29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일상에 만연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m가 넘는 이 작품이 가장 눈에 띕니다.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이게 큰 작품 중 하나인데, 이번에 큰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밑에는 폐허가 되는 약간 미래 도시 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계 문명이 그거를 이제 밟고 그걸 무너뜨리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나 이런 기계 문명에 의해서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보여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은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간은 자신이 기술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인간의 머리 위에 자리 잡은 기계 문명이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김현엽 작가는 경고합니다. 인간보다 월등히 올라가서 결국엔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괴물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창조물이란 건데, 창조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창조물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파괴와 폭력. 김연엽 작가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엽 작가의 작품에는 작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 등장하면서 보일 듯 말 듯 자리한 이 형상은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 제 자신을 이렇게 캐릭터로 넣은 거거든요. 작품 안에.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거는 그 작품 안을 모험하고 있고, 이것처럼 어떤 거는 작품 안에서 저도 쉬고 있고, 그런 건 작품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작품의 하나가 돼 있고, 저도 작품을 그렇게 또 다르게 즐기고 있고, 이런 의도로 넣은 건데, 작품 속에 자리한 작가는 자신이 그 현실에 처해 있음을 기억하려는 작은 맹세입니다. 생명을 짓는 농부조차 총을 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미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작가는 경고합니다. 요즘 보면은 딱 특정한 사고를 요구하고 그 사고가 아니면, 그러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더 격하게 발전된 게 폭력성이 동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캐릭터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우리 앞에 던져진 고통을 고행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운명. 김연엽 작가가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심층적이면서 다각도적인 모습의 작업과, 또 이뿐만 아니라 뭐 저 현대 문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